안녕하십니까. 공학용 전자계산기 강의를 맡게 된 박영기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계산기 전반에 대한 개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 모드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요는 제가 공학용 계산기를 강의하면서 좀 주안점을 둘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계산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다 쓰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오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로 처음에 나오는 게 이런 이제 식이 있을 때 계산기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시험을 친다 했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위에 이 내용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조금 풀었다가 마지막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2분의 75, 이것도 간단하게 약분이 되는 건데, 이 시점에 계산기를 뭐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약분까지 해서 뭐 4분의 25, 이것을 25 나누기 4로 이제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이때 아니면 이때 계산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제 계산기에 넣는 방법입니다. 넣어가지고 솔브라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식을 넣어서 솔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에 이제 버튼을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30회 정도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오늘 강의하면서 사용할 기종은 그 카시오 FX5800P 기종을 사용할 건데, 그 기종은 이제 이 정도 나옵니다. 그 기종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그래프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 좋은 것들이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공학용 계산기로서 그 맥을 잇고 있는 그런 계산기로 그 FX5800P가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1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할 시점이 어딘가 하는데,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두 번째 예는 사인 계산인데, 사인 12.5를 하면 어떨 때는 이 값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계산식인데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상한 거죠.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각도가 디그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죠, 도. 0도부터 360도 있는 도하고 이제 레디안을 쓰느냐, 도를 쓰느냐, 그것을 어떻게 셋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결과를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는 그 값을 넣어서 값이 나온 걸 보고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고 알 수 있는데, 좀 생소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 맞춰 놓고 나온 답을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그 각도, 이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각도를 디그리냐 레디안이냐 그렇게 맞춰 놓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나 동작이 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계산기에게 모드하고 셋업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참 계산을 하는데 막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중간 과정이 이상하면 컴퓨테이션 모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확률 통계나 혹은 또 그 이진수나 뭐 다른 진수 계산이 모드로 맞춰 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할 때는 모드와 셋업을 확인을 하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는 이제 만약에 뭐 이게 이제 전압 포텐셜이라고 치면
포텐셜이 이제 두 개의 중첩으로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데 이걸 풀 때 어떤 식으로 풀 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V1을 계산하고 그 다음 V2를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V를 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묶죠.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 놓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해서 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V1, V2를 다 구하고 V를 구해라 할 경우에는 왼쪽을 택해야겠죠. 그럼 왼쪽이 필요하고 오른쪽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최종적으로 이 V만 구하라 그러면 오른쪽이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요것을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것을 한 번만 이렇게 계산하고 나머지는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왼쪽 방법은 요게 한 번 계산되고 또 이렇게 두 번이 계산이 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빨리 풀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예는 이제 이게 페이저로 나타나 있는 이제 그 전압인데 이제 이런 게 복소수예요. 복소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임피던스가 복소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 두 값을 준 다음에 전류와 그다음에 이게 파워 팩터라는 건데 이제 나중에 그 회로 이론할 때 나오는데 지금 그 알 필요는 없고, 전류가 G분의 V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 G 그 복소수의 크기 분의 복소수의 리얼 파트,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취한 거다. 이런 걸 계산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이게 G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세 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임피던스를 어떤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 V 나누기 메모리 저장했던 걸 불러와 가지고 풀면은 편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값이 반복될 때는 메모리를 활용하면 이제 빨리 할 수가 있죠. 요거 지금 이 값을 계산기로 넣으려면 가로 열고 2.34 더하기 0.246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여러 번 눌러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만 넣으면 이제 리콜만 하면 메모리에 넣었던 걸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계산기를 사용할 때 계산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툴이다. 그러니까 계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계산기를 쓸 때 내 위주로 내가 써야 될 때 내가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놔두고 그런 효율성을 잘 살펴서 쓰자 하는 게 이제 계산기 제가 공학용 계산기 강의하면서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기 실제로 이제 계산기 교육에서 오늘 할 내용은 계산 모드인데요. 계산 모드는 계산기에서 여기 제일 위쪽 왼쪽이 여기 모드라고 적혀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맨 처음에 이것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게 다가 아니고 뒷 화면이 있습니다. 뒷 화면은 요 리플레이 요 밑에 화면을 누르면 뒷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할 거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건 통계고 이거는 진수, 이진수, 뭐 10진수, 8진수, 뭐 16진수 그런 걸 계산하는 것 여러 가지, 이거는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컴퓨테이션, 계산 모드를 씁니다.
그래서 계산기 쓸 때 대부분 이제 특히 통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컴퓨테이션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컴퓨테이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설정. 계산기 설정이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랬죠. 설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셋업인데요. 노란색 글씨라서 Shift 노란색을 누르고 여기 누르면 셋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각각은 이제 나중에 후에 설명할 거고 이제 요거는 디스플레이 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 아까 강조드린 거 디그리와 레디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를 맞추면 각도 도로 넣어줘야 되고 레디안으로 맞추면 레디안 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표시할 때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몇 개냐고 정해 놓는 거고 이건 뭐 사이언티픽 폼이고 이건 일반적인 폼 이건 분수 이거는 이제 공학 킬로 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4번이 컴플렉스 이거는 복소수 연산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표시부 포맷인데 내가 여기 하나 글자를 빼먹었네요. A가 들어가야 되는데 A가 매뉴얼에는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그냥 MTH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풋 아웃풋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니어 선형을 뜻하고 이거는 이제 말하고 뜻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매스매틱스 수학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제 매뉴얼에는 자연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빠져야 되네요. 기입된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 나누기 2를 하면은 이 자연수 표시로 셋업을 해두면은 2분의 1이라는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파이 나누기 3도 3분의 1 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 책에 나오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코사인 30 요거는 이제 도라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이 레디안으로 맞춰 놓고 해야 됩니다. 셋업을 레디안으로 해두면 코사인 30 하면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시되는 게 이 자연수 표시입니다. 요거 1번. 선형 표시는 이제 리니어한 건데 결과가 소수값으로 표시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전통적인 계산기는 이 선형 표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넣으니까 잘 안 되더라.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입력이 좀 안 맞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형 표시로 하면 모두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이 자연수 표시에서 혹시 그 입력이 안 되거나 출력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형 표시로 하면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 표시와 자연수 표시는 이 SD 키가 있는데 요 키로 토글링이라는 게 됐다 안 됐다 이게 넘어가는 거죠. 스위치 중에 이제 토글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스위치 이걸 토글 스위치라고 그러죠. 똑딱 이렇게 하는 거. 이것처럼 요 기능을 선택했다가 요 기능을 선택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토글링인데 그래서 선형 표시하고 자연수 표시는 이 SD 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각도 단위 지정. 도는 3번 이제 디그리, 레디안은 4번 레디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레디안은 도로 하면 180도에 해당하죠. 이것을 잘 맞춰 놓고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부 자리수 지정은 이제 숫자를 디스플레이 할 때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거냐 하는 거죠. 이제 픽스는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고정해 놓는 겁니다. 0부터 9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예로 제가 일단 제시는 해놓고, 나중에 실습 보여드리면서,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요 부분, 요게 픽스로 맞춰 놓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학 사이언티픽인데, 이제 과학에서 다루는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런 거죠. 2.4 곱하기 10의 몇 성, 이런 것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게 사이언티픽 표현입니다. 요것도 이제 유효 숫자가 0부터 9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 나누기 7, 뭐, 여기도 1 100 나누기 7로 해놨는데, 뭐, 1 나누기 7을 해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표시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학 기호 설정은 그 뒷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표, 하살표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이제 뒷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3번, 요게 공학기호. 공학기호를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숫자가 큰 수도 나오고 적은 수도 나오죠. 그래서 뭐 작은 수는 이제 센치도 있고, 밀리도 있고, 마이크로, 뭐 나노, 피코, 이런 것들. 큰 수는 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기능이 공학기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3번을 누르면 다시 화면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거기서 1번을 누르면 이제 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를 온 한다. 이거는 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 표시는, 여기 보면 4번 컴플렉스를 선택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교좌표 형태로 A 더하기 BI 형태, 그 다음에 R 각 세타 형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복소수일 때는 반드시 요게 디그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에서 대부분 이제 요게 위상으로 나타나는데, 위상은 다 이게 각도로 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산 모드부터 다시 이제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쭉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기를 킬 때 여기 ON을 누르면 되고요. 지금 이제 계산기마다 처음에 이제 맞춰진 게 있을지 모르는데, 뭐 처음에 숫자가 막 이렇게 식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으면 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스위치 켠 곳에 보면 AC라는 게 올 클리어거든요. 그거를 누르면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을 썼다가 껐다. 그런데 다시 켰다. 그러면 이 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끌라고 그러면 이 올 클리어를 누르면 이제 일단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모드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 모드는 여기 맨 왼쪽 위에 모드가 있습니다. 누르면 화면에 하고 똑같은 모드가 뜨죠. 그래서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뒷화면이 있습니다. 뒷화면은 요 리플레이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뒷화면이 다시 1번, 2번, 3번으로 번호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가장 공대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1번 컴퓨테이션 모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컴퓨테이션 모드로 해 놓으면 그거는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다. 계산기 설정은 셋업인데요. 셋업이 이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한다는 뜻이죠.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이제 그 계산기를 셋업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모드하고 셋업하고 어떤 게 좀 다르느냐 하면, 모드는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할 거다 하고 좀 큰 범위로 정하는 것이고, 셋업은 계산 과정에 수시로 필요할 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다가 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셋업은 레디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하는 도중에 그걸 발견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셋업은 그렇게 즉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따라가 보면, 표시부 포맷이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자연수 표시형이라고 그랬죠. 자연수 표시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누기 2를 하면 우리 보통 이제 계산기는 0.5로 나오는데, 이게 자연수 표시로 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파이 나누기 3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연수 모드를 안 하면 파이가 3.14159 그러니까 그 수에다가 3을 나눈 소수가 나올 건데, 이렇게 하면 3분의 1 파이가 나오죠. 우리가 익숙한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30인데, 코사인을 누르고 30을 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실제로 지금은 디그리가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레디안으로 이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레디안이다, 디그리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 셋업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디그리로 쓸 거다 이렇게 하고 30도. 이제 여기 코사인을 하면 괄호가 하나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괄호는 사실은 이렇게 안 써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수 안 하려면 괄호를 다 맞추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괄호가 자동으로 뜨는데 30하고 괄호를 닫는 게,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나올 거지만 S하고 D하고 이것은 토글링이 되어서 소수형, 분수형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기능을 보면, 선형 표시는 이제 모두 소수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분수를 제외했다는 것은 어떤 수 중에 간단하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분수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모든 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형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셋업에서 이제 리니어 인풋 아웃풋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파이 나누기 3 같은 거를 다시 해보면, 파이 나누기 3하면 아까는 3분의 1 파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소수로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리고 소수는 이 소수는 무한히 무한히 뻗어나가지만 반복도 되지 않고 분수로 바꿀 수 없는 수죠. 그래서 눌러봤자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선형 모드가 이제 모든 수를 다 입력 출력이 다 되는 것이다. 각도 단위 지정 아까 해봤었는데요. 셋업 누르고 디그리를 쓸 때는 3번, 레디안을 쓸 때는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시부 자릿수 지정. 여기 이제 자릿수 지정은 셋업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픽스가 있죠. 6번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예를 들면 뭐 8로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 이하의 8자릿수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00 나누기 7 하면 뭐 소수점 이하 7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저기 화면에 보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곱하기 2 저쪽에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해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7자릿수로 해놓고 저런 수를 하면 이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더 갔어야 유효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을 하는 사람은 픽스라는 이것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이것도 유효한 어떤 숫자가 나올 건데 이렇게 픽스를 시켜 넣어버리면 0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픽스를 해제를 하고 예를 들면 사이언티픽으로 하면 9자릿수로 하면 이런 유효한 숫자가 나오는 값이죠. 자, 그래서 1 나누기 7을 지금은 이제 사이언티픽 모드로 했으니까 1 나누기 7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기 10의 몇 성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게 안 붙어도 될 것도 10의 0성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익숙한 사람은 여기 이제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좀 번거롭거나 또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뒤에 요거를 이제 안 봐버리고 답이 1.42 뭐 8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여기를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는 10의 마이너스 1성이기 때문에 0.1428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요거는 이제 뭐 공대생은 자주 이제 쓰게 될 거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2.4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2도 이제 이런 그 사이언티픽 모드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요게 이제 익숙하게 많이 쓰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여기 기호를 붙여서 큰 수, 작은 수, 기호를 붙여서 많이 쓰죠. 그래서 공학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작은데 마이너스 12면은 우리 이제 피코를 쓰면은 이게 마이너스 12를 뜻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엔지니어링 모드를 ON을 하면은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게 4.8 피코다. 피코는 이제 뭐 전자공학 같은 경우 캐패시턴스의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캐패시턴스가 값이 아주 작은 값이죠. 4.8 뭐 피코페럿이다 이런 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 표시는 다시 셋업을 하고 복소수는 뒤에 있는데 4번을 선택하면 복소수를 A 더하기 BI형, 이건 이제 렉탱귤러 폼이라고 그러고, 이제 R하고 각 세타는 이제 그 폴라 폼이라고 그러는데, 직교좌표 형태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극좌표 형태로 나타낼 거냐, 이건데, 이제 예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뭐 직교좌표를 한번 해보면, 입력은 아무 형태나 넣어도 알아서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2.4에 마이너스 12성 곱하기 코사인인데 지금 레디안으로 들어있죠. 코사인이. 그럼 지금 여기서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맞추겠습니다. 레디안으로 이렇게 맞추고 파이 나누기 3 가로 닫고 더하기 사인인데 지금 복소수죠. 근데 복소수 i는 i 곱하기 해도 되지만 숫자 뒤에 i를 붙여도 됩니다. 순서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싶으면 i 곱하기 사인 파이 나누기 3 가로 닫고 또 한번 가로 닫아야 되겠죠. 사인 앞에 있는 코사인 앞에 가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것을 디스플레이를 직교좌표계, 극좌표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보면 여기 이 노란색 글씨로 STO가 이게 스토어 기능이거든요. Shift 누르고 스토어하고 이제 저장하고 싶은 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A 이렇게 하면 이게 A에 선택이 된 겁니다. A에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A에 저장이 된 것을 이제 지금은 직교좌표계인데 이것을 극좌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컴플렉서에
극좌표 1을 선택하죠. 지금은 안 바뀌었죠. 근데 한번 누르면 극좌표로 바뀝니다. 그래서 2.4 피코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거꾸로 뭐 5.6에 각 여기 시프트에 여기 각 이거 30도니까 이게 지금 디그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셋업을 한 다음에 디그리 3번을 선택한 다음에 3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극좌표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직교좌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컴플렉서에서 직교좌표의 1번을 선택하고 처음에는 안 바뀌 이건 바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꾸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계산기, 공학용 전자계산기의 개요, 계산기의 효율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모드하고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